온더에서 캐스퍼나 플라즈마 같은 거 연구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온더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지금 플라즈마 EVM 만들고 있는데, 캐스퍼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카모토 컨센서스가 그 비트코인의 POW 합의 알고리즘이죠. 하나의 CPU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철학은 탈중앙화된 트러스트리스한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그러한 뭔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거는 사실 친구들끼리가 아니면 사실 커다란 시스템에서는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걸 했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 뭔가 블록체인에 매료된 사람들은 이런 탈중앙화된 정신에 가장 뭔가 공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합의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더 많은 CPU를 사서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POW는 뭔가 경제적으로 이 투자한 만큼 투표권 얻는 게 얻도록 하는 뭔가 그런 목적이 있던 거죠. 예. 근데 마이너들이 중앙화되면서 좀 더 빠르게 마이닝하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고, 경제적인 투자 대비 좀 더 높은 효율의 투표권을 얻는 그런 에이직이라는 도구가 뭔가 도입되면서 POW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닝 장비를 유지하거나 전기세를 내거나 그런 것들 또한 뭔가 문제점으로서 포함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탈릭이 2014년 7월에 쓴 글인데, 온스테이크라고, 이 글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POS다라고 말하면서 하이브리드 POS가 제시가 돼요. 이 글은 그 이더리움이 ICO를 하기 전에 작성된 글로, 사실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POW에서 POS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거의 로드맵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인 거죠. 그래서 POW의 문제는 POS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POS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나띵 앳 스테이크 문제가 있죠. 어느 곳에 투표해도 손해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POW로 형성된 블록트리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블록트리에서 포크 초이스 룰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의 블록체인인 거죠. 전체 블록트리에서 POS 합의를 봐서 뭔가 나띵 앳 스테이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걸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POS라던가 POW 위에서 POS가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히스토리 백그라운드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캐스퍼 FFG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나온 지 좀 됐고, 뭔가 퍼블릭 리뷰도 좀 완성도 있게 되었고,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일단 FFG에서 파이널리티가 의미하는 게, 그 POW에서는 블록이 포크 초이스 룰에 의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블록 리발전이란가 체인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없는, 세이프티가 보장되지 않는 합의 알고리즘이 POW인 거죠. 네, 그와 반대로 대신에 라이브니스가 보장되는 건데, 어쨌든 POW라는 파이널리티가 없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 위에서 파이널리티를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FFG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일단 용어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에퍽이 있어요. 에퍽은 50개의 연속된 블록인데, 에퍽의 길이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제한들이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모든 블록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퍽 단위로 합의를 보는데, 에퍽의 가장 마지막 블록을 체크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캐스퍼는 이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컨플릭트한 체크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 POW도 마찬가지로 포크가 발생해가지고 같은 캐노니컬 체인이 아닌 곳에 있는 블록이 컨플릭트한 거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B2랑 다른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다른 포크에 있는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컨플릭트한 체크포인트는 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투표한다고 했었는데, 투표가 뭐냐라면은 이 소스 체크포인트와 타겟 체크포인트 두 개가 하나의 캐노니컬로 연결된다. 조상과 조상과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이 보트이고요. 그래서 이 투표가 일단 소스와 타겟에 대한 투표인 거고, 만약에 전체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 투표했을 그럴 경우에 이 두 개의 체크포인트 간에 슈퍼 머저리티 링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라기보다는 충분한 양의 검증자들이 투표에 합의를 본 거죠. 이 두 개의 체크포인트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걸 S와 T로 해가지고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투표 메시지는 어떤 형식을 가지냐면, 일단 두 개의 체크포인트잖아요. 그래서 S와 T가 그 두 개의 체크포인트 해시예요. 그 다음에
HS, HT가 있는데 두 체크포인트의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파라미터를 보트 메시지에 담고 거기에 네 가지에 대한 밸리데이터의 시그너처까지 담아가지고 총 5개의 파라미터가 보트 메시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에퍼이 있고 에퍼의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투표한다. 투표는 소스와 타겟 체크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투표하는 메시지는 이런 형식을 가진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투표해가지고 뭐가 바뀌냐인데 투표해서 뭔가 일단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제네시스 블락이거나 아니면은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 C 프라임에 대해서 C 프라임과 다른 체크포인트 C 사이에 아까 봤던 그 슈퍼 머저리티 링크가 존재하면 그 다음 뒤에 있는 그 링크의 타겟 체크포인트가 저스티파이드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네, 이게 의미하는 건 왼쪽에 보시면 저스티파이드 체인이라 해가지고 R이 지금 제네시스 블락이고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B1, B2, B3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R에서 B1까지 투표가 충분히 모여서 링크를 형성한 거고 R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블락이기 때문에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가 맞죠. 그 다음에 B1 같은 경우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1과 B2 사이에도 B1이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이고 링크가 있으므로 B2 또한 저스티파이드 체크포인트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B2와 B3 간에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인데 저희가 아까 봤던 파이널리티, 세이프티 뭐 그런 관점에서의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 더 이상 포크가 나거나 체인 리버전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일단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의 정의는 justified 체크포인트 C에 대해서 C와 C 프라임 간에 링크가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C 프라임과 C가 다이렉트 차일드 관계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C 프라임은 보시면 여기 R과 B1이 있는데 B1 같은 경우에는 R의 다이렉트 차일드이죠. 바로 위에 있잖아요. 하나의 두 개의 체크포인트의 높이 차이가 1인 거죠. 하지만 B1과 B2 같은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2잖아요. 다이렉트 차일드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 정의상으로는 R이 지금 저스티파이 체크포인트이고 B1이 R의 다이렉트 차일드이고 링크가 있기 때문에 B1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결국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 뭔가 프리커밋, 커밋 같은 경우도 뭔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스티파이 체크포인트라던가 파이널라이즈 체크포인트 그런 것들이 뭔가 투표의 단계들을 뭔가 의미하는 거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캐스퍼에서는 투표 메시지 타입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보트밖에 없는데 텐더민트 쪽에서는 지금 프리커밋 혹은 커밋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본 거는 일단 투표가 뭐다 해서 투표를 해서 체크포인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볼 거는 투표해서 바뀐 상태가 투표 자체가 언제 유효하냐 언제 인밸리드 하냐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볼 거예요. 그것을 캐스퍼에서는 슬래싱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밸리데이터는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는 보트 메시지 두 개를 보내면은 디파짓이 삭감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보트의 타겟 체크포인트의 높이와 두 번째 보트의 타겟 체크포인트의 높이가 동일할 경우, 네, 그럴 경우엔 지금 그 두 개의 투표가 그 두 개의 보트가 인밸리드한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두 개의 투표를 그런 두 개의 투표를 보냈다는 건 같은 높이에 있는 두 개의 체크포인트가 동시에 뭔가 파이널라이즈 될 수 있다 혹은 저스티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시에 링크를 가질 수 있는 투표는 인밸리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건 약간 트리비얼한 케이스고 두 번째 조건이 좀 더 복잡한데 보시면 S1과 T1이 사이에 S2, T2가 있을 때 이때도 슬래싱 컨디션에 포함이 돼요. 이건 하나의 보트 스팬,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 사이에 다른 투표가 위치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슬래싱 컨디션이 의미하는 건 결국 두 개의 컨플릭트한 체크포인트가 동시에 파이널라이즈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동시에 파이널라이즈가 된다는 게 세이프티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나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에 지금 조건 1 같은 경우엔 높이가 동일한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엔 투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0, 1, 2부터 6까지 있는데 각각의 높이에 보면은 색깔이 하나씩밖에 안 칠해져 있어요. H가 0일 때는 R밖에, H가 1일 때는 A1밖에 색깔 안 칠해져 있죠. 물론 높이가 2일 때 아무것도 지금 투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투표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높이가 3일 때는 B2밖에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요. 어쨌든 높이가 동일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다라는 게 슬래싱 컨디션 1번인 거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트, 오른쪽에 보시면 B2부터 B3까지의 보트 스팬이 넓게 걸쳐 있어요. 높이가 3부터 6까지 걸쳐 있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A2부터 A3까지 투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높이가 4부터 5까지 걸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컨플릭트하다. 이 두 가지의 투표를 동시에 보내는 게 인밸리드하다. 이러한 두 가지 투표를 동시에 보내면 슬래싱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고 그걸 증거로서 제출하면은 디파시스 삭감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은 결국 컨플릭트한 체크포인트 두 개가 동시에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왼쪽의 투표 A2, A3를 보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A2가 A3를 just finalize하는 그런 투표를 의미하죠. 그리고 B2와 B3 간의 투표는 B3를 justify하는 투표를 의미해요. 슬래싱 컨디션 두 번째가 의미하는 건 A3를 finalize 하거나 혹은 B3를 justify 하거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그 슬래싱 컨디션인 거고 사실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를 캐스퍼에서 정의를 하는데 accountable safety 혹은 plausible liveness라고 이름을 좀 더 다르게 붙였어요. 일단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를 좀 살펴보면 세이프티는 아까 봤듯이 뭐 블록이 영구적으로 기록되는가? 체인 리오거나이제이션, 블록 리버트가 안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이슈인 거죠. 그리고 라이브니스는 언제든지 새로운 참여자가 블록을 만들어서 합의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특성이에요. 약간 컨센서스 메커니즘 관점에서요. 이걸 봤을 때 accountable safety가 의미하는 건 슬래싱 컨디션은 결국 A3와 B4가 동시에 파이널라이즈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중복 투표했어요. 그럴 경우에 A1 쪽에 3분의 1 그리고 A1과 A2 두 쪽에다가 중복 투표한 게 3분의 1 그리고 B 쪽에다가 지금 투표한 게 3분의 1일 경우에 양쪽 모두 지금 슈퍼 마저리티 링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중복 투표한 경우에 슬래싱 컨디션 2를 위반해서 그걸 증거로서 제출한다면 중복 투표한 검증자의 그 디파짓이 삭감될 거예요. 그래서 슬래싱 이후에 A 쪽에 3분의 1, B 쪽에 3분의 1이 있는 거죠. 전체 토큰의 양이 지금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계산해 본다면 2분의 1과 2분의 1씩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중복 투표할 경우에 이 두 가지 링크는 같이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양쪽 모두에 투표할 경우 그 사람은 뭔가 슬래싱을 당하는 거죠. 이게 슬래싱 컨디션 어카운터블 세이프티가 의미하는 게 포크가 날 수 없다를 의미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슬래싱을 감수한다면 이 세이프티가 깨질 수 있죠. 어카운터블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진다라는. 슬래싱을 감수한다면 이런 링크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거죠. POS의 문제가 nothing at stake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nothing at stake는 누군가가 손해를 안 보면서 뭔가 악의적인 행동하는 건데 accountable safety는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plausible liveness인데 일단 가정은 POS 검증자의 3분의 2 이상이 honest하다, 정직하다라는 가정을 따라요.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정직해야만 아까 말했던 슈퍼 마저리티 링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블록이 R에서 B1, B2까지 생겼고 R에서 B2까지 누군가 투표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51% 어택이 피어터블 체인에서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경우 B3가 마이닝 되지 않다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가정은 51% 공격이 발생해도 뭔가 체인이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니스트한 마이너가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 마이너가 B1, B2, B3와 컨플릭트한 체크포인트 블록들을 만들 수 있겠죠. B3까지 마이닝 된다면은 다른 참여자들은 R과 B2 간에 투표했던 것과 동시에 R에서 A3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슬래싱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디파짓을 삭감당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니스트한 밸리데이터가 3분의 2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 언제든지 라이브니스가 보장이 된다. 라는 게 지금 플러저블 라이브니스이고요. 네, 좀 보면은 X축이 그 POS의 이블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POS 공격자들인 거죠. BU인데 Y축이 POW 체인상에서의 공격자예요. 그래서 POW 체인 쪽에서 절반 이상이 이블하다 라고 한다면 이쪽 파트가 그 51% 어택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래도 밸리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은 플러저블 라이브니스에 의해서 뭔가 합의가 가능하긴 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노란색으로 라이브니스 페일리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가정이 플러저블 라이브니스의 가정이 3분의 2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정직하다였었죠. 그게 깨진다면 절대적으로 그 합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먼트 페일리어 쪽으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네, 여기서 악의적인 POS 밸리데이터가 많아도 그쪽 체인으로 결국 투표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니스트한 체인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그쪽에서는 그 공격자들이 투표 안 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면 공격자의 디파짓이 삭감이 돼요. 여기 보면 약간 뒤집어져 있는데 recovered by inactivity leak이라 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POS에도 뭔가 공격자가 있어도 디파짓 삭감함으로써 절대적으로 fully safe한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처는 이더리움 블로그와 GitHub 제글이고요.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